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시작합니다. 한시정입니다. 그래도 반등에 성공한 우리 시장입니다. 현재 양시장 반등하면서 0.5% 안팎의 상승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좀 들어와주면서 그래도 전환에 성공을 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생각보다 좀 깊은 조정이 나왔었는데 진짜 오늘의 조정이 마지막 조정이었길 바라겠고요. 이제 5월의 증시를 좀 되살려줄 분위기 전환이 될 수 있는 시기가 될지 저희와 함께 지켜보시면서 종목 고민도 해결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래 전화번호 나가고 있습니다. 02-3153-2611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도 상담 가능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이렇게 검색하시고요. 지금 라이브 방송 시청하시면서 옆에 창에 댓글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정확하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이쪽으로도 접수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마감임박 60분의 승부 또 오늘도 1시간 동안 정말 여러분의 종목 고민 속 시원히 해결해 주실 우리 마감임박 60분의 승부의 인기쟁이 정재훈 위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저희 종목 상담뿐만 아니라 시장과 관련된 이야기, 또 종목에 관련된 이야기 아쉬우신 분들 많으시잖아요. 노란톡에 또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서울경제TV 마감임박 이렇게 검색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옆에 QR코드 찍고 입장하시면 좀 더 손쉽게 들어오셔서 많은 이야기들 나누시면서 지식도 얻어가시고 소통하시면서 외롭지 않게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잠시 후에 종목 상담 도와드리고요. 이 시각 시황 브리핑 전해드리겠습니다. 김혜영 캐스터가 알려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김혜연입니다. 전일 우리 시장은요 1조 1천억 원 규모의 공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코스피는 하락폭이 제한적이었지만 코스닥은 낙폭을 크게 키워나갔습니다. 그럼 현 시장, 국내 시장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코스피의 지수 상황부터 살펴볼 텐데요. 네, 코스피 현재 0.5% 오른 3,142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장중 등락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었는데요. 현재는 상승불 켜내고 있습니다. 네, 그럼 다음 코스피 수급 상황도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현재 기관만이 매수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관 1,717억 원 매수하고 있고요.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561억 원, 1,400억 원 매도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의 지수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현재 0.57% 오른 967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수급 상황 살펴보면요. 네, 현재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기관은 255억 원 매수하고 있고요. 외국인은 427억 원 매수해주고 있습니다. 반면 개인만이 매도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개인 현재 666억 원 매도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선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에서 5위 종목 살펴보면 SK하이닉스를 제외하고 모두 기분 좋은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K매직과 함께 가전 렌털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하겠다 이슈 나왔는데요. 현재 0.73% 오른 82,3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전일 2%대 넘는 상승폭 보였습니다. 외국인들이 전일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이 SK하이닉스였는데요. 현재는 강보합권입니다. 13만 1,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LG화학 살펴보겠습니다. LG화학, 배터리 소재 등 첨단 소재 부문의 세 자릿수 대규모 채용을 실시하고요. 또 투자도 확대하면서 집중 육성에 나서는 움직임들 포착되고 있는데요. 현재 0.77% 오른 91만 4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에서 10위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만 제외하고 현재 모두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카카오가 목요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증권가에서는 목표가 상향 조정 리포트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카카오 0.44% 오른 11만 5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대차입니다. 현대차가 울산 공장 포토 생산 라인이 반도체 수급 문제로 오는 6일에서 7일 휴업한다고 밝혔는데요. 주가에는 현재 큰 영향 없어 보입니다. 2.75% 급등한 22만 4천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전일 공매도의 여파로 낙폭을 키웠던 삼성 SDI와 셀트리온 오늘 하루 만에 반등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 SDI 현재 1.88% 오른 65만 1천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셀트리온 현재 4.21% 급등한 26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은 또 개인이 스스로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가 검사 키트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고 밝혀왔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전날 5에서 6% 가까이 큰 낙폭 보였던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 현재 7거래일 만에 반등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현재 4.45% 오른 11만 2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셀트리온 제약 현재 13만 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카카오게임즈 오늘 실적 발표 있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선 매출과 영업이익이 소폭 상승했는데요. 전 분기 대비해서는 또 실적이 소폭 하회했습니다. 1분기에는 성장을 견인할 만한 신작 출시가 없었는데요. 그래도 곧 출시 예정인 오딘을 필두로 여러 신작이 국내외 시장에 진출이 될 거라고 밝혀왔습니다. 네, 이어서 6위에서 10위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모든 종목이 현재 빨간불 켜냈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6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1분기 호실적을 전망하고 있는데요. 스위트홈, 빈센조, 나빌레라 등 개별 작품들이 현재 성과가 좋고요. 국내외 판권 가격이 오를 전망이어서 실적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거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현재 4.54% 급등한 10만 5,9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CJ E&M 역시나 오는 6일 실적 발표 앞두고 있습니다. 미디어 부문은 자회사 스튜디오 드래곤의 영향으로 실적 좋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커머스 역시 좋은 실적 기대되는데 영화나 음악 부분은 부진할 수 있다라는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CJ E&M 현재 3.25% 오른 14만 9,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 시간 시장 상황 살펴보았습니다. 네, 이 시각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 종목 상담 도와드릴 예정인데요. 아직 아쉬운데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요. 02-3153-2611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직접 목소리 들으면서 전화 상담도 받아보실 수 있고요.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종목 상담부터 가보겠습니다. 문자 상담 확인해 볼 텐데요. SK케미칼 보내주셨습니다. 매수가가 32만 5천 원이고요. 비중 10%인데요. 이 종목도 상당히 최근에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25만 3천 원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손실이 많이 큰 상황입니다. 정재훈 위원님이 확실하게 상담 도와드릴게요. 예, SK케미칼을 32만 원대에 매수를 하셨어요. 손실이 지금 20%가 넘게 발생하고 있는데 SK케미칼이 움직였던 부분들이 제약바이오 쪽 섹터, 이 자회사 상장에 대한 이슈 이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거기에서 이제 시세의 흐름들이 나오고 난 이후에 재료가 소멸하다 보니까 주가가 좀 밀려 내려왔어요. 비교적 큰 폭으로 좀 밀려 내려왔는데 가격적인 조정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좀 되지 않았을까? 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실적이라든가 이런 추이를 좀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의약품 쪽에 있어서의 비중도 어느 정도 좀 차지를 하고 있지만 석유화학 쪽이라든가 이런 쪽의 사업은 여전히 좀 좋게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업황 자체가 좀 여전히 좋은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보게 되면 올해 작년 대비해서 성장의 폭은 좀 상당히 클 것으로 한 4배 이상 성장을 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이 올랐던 부분들에 있어서는 가격 조정은 좀 마무리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는 이제 기간 조정 형태의 모습들을 좀 보여지겠죠. 그러면 비중이 이제 10%예요. 아마 이 단기적으로 좀 들어가신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는데 월봉 차트 보시게 되면 20개월 선이 앞에 있어요. 20개월 선이 조금 이게 월봉 차트라 한 22만 원 정도 때까지는 월봉 차트가 좀 보여지는데 이 자리대까지 보다는 어느 정도 이 가격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최근에 형성돼 있던 한 24만 원짜리 때, 뭐 이 자리대는 지지를 해주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좀 이탈이 되게 되면 손실폭은 좀 더 커질 수가 있겠죠. 그러면 지금 이 자릿대가 지지가 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가 1차적인 체크를 해야 될 부분들이고요. 만약에 추가적으로 밀려버린다면 종목의 변동, 지수 시장의 변동성 때문에 밀리게 된다면 제 개인적으로는 한 22만 원, 22만 5천 원에서 한 22만 원 정도 때, 그 정도 때까지 내려오게 되면 비중을 조금 더 늘려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러면 나름대로 손실은 없이 빠져나올 수는 있어 보일 것 같거든요. 네. 시간적인 부분들은 좀 소요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시고 지금은 그냥 관망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관망이고요. 22만 원 정도 오면 그때 비중 좀 늘리시는 전략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 이 종목도 많이 보내주시더라고요. 많은 참고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위니아 딤체요. 위니아 딤체 매수가 비중이 어떻게 될까요? 5,410원에 10% 정도 됩니다. 5,410원에 비중 10%요. 이 네. 종목 실적 발표 이후에 지금 오늘 주가 괜찮았었는데 어제 매수하신 건가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정재훈 위원님이 상담 도와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싸게 잘 사셨어요, 어머니? 네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많이 올랐죠, 어머니? 네. 단기적으로 좀 들어가셨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면 지금 이격이 좀 많이 벌어지기 시작을 하고 있죠? 네. 비중이 10% 정도세요. 네네. 추가적으로 상승이 좀 나와줄 수도 있어 보이긴 하는데 여기서 크게 막 올라가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거든요, 어머니? 그럼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두 가지 방법. 네. 확인을 하고 매도를 하느냐, 아니면 예상을 하고 예측 매도를 하느냐, 이 두 가지가 있어요. 네. 그러면 확인 매도를 하는 거는 오일선이 깨졌을 때, 아, 그때 매도를 하는 거예요. 네네. 그럼 이제 많이 빠지는 거를 봐야 되겠죠. 네. 그죠? 네. 그게 좀 단점이에요. 그 다음에 예측 매도를 하는 케이스가 있어요. 네. 근데 위니아 딤체 같은 경우는 월봉상으로 보게 되면 이제 3개월째 양봉이 크게 나오고 있죠? 네. 그건 여기서 추가적으로 올라가기에는 다소 좀 힘이 들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어머님이 좀 비싸게 일단 5,400원 잘 사셨어요. 어저께는 저점 거저기 잘 사셨어요. 네네. 그럼 지금 수익이 이제 20%가 넘는단 말이에요. 네네. 그죠? 그러면 전략은 절반 정도만 챙기세요. 절반. 네. 절반 정도만 챙기고 나머지는 오일선 이탈될 때까지 가져가 보세요, 어머니. 아, 아시겠죠? 네네. 알겠습니다.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수익 축하드립니다. 절반 매도하셔서 수익 챙겨 가시면서 보유하는 전략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다음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제가 한국항공우주예요. 한국항공우주 매수가 비중이 어떻게 될까요? 매수가는 39,600원이고요. 네, 5%예요. 39,600원에 5%. 이 종목도 네네. 한 2달 전쯤에 굉장히 급등을 맞아요. 했었죠. 그때 예, 매수하셨죠? 네, 맞아요. 네, 그 이후에는 생각처럼 주가 흐름이 좋지는 않습니다. 정재훈 네. 위원님이 대응 전략 말씀해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보고 있습니다. 어머니, 이 주식을요, 예. 단기적으로 좀 보신 거세요? 단기적으로는 보진 않았어요. 근데 왜 밀릴 때 매수 안 하셨어요? 눌릴 때요? 밀릴 때, 내려올 때. 밀릴 때요? 네. 못 봤어요. 매수를 안 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아니요, 제가 이거는 비중이 좀 적은데요. 네. 가지고 있는 종목 수가 너무 많아서 추가 매수에 여력이 없으셨어요. 아니요, 여력은 있는데 음. 종목 수가 너무 많으니까 너무 좀 스트레스가 많더라고요. 그거 매일 체크를 할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네. 지금 오늘도 많이 네. 내려갔길래 좀 추매를 해도 될는지 하고서
좀 진단 좀 해주십사 하고 전화 드렸거든요. 단기로 보신 건 아니세요? 예, 단기로 본 건 아니에요. 단기로 보시지 않았는데 매수 단가가 좀 너무 높은 게 있어요. 너무 높죠. 음.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산 거라서 몰라가지고요. 어머니 주식을 그럼 2021년 올해 들어서 네. 주식을 하신 거네요? 네, 1월 말에 시작했어요. 사자마자 계좌가 별로 안 좋을 것 맞아요. 같은데요, 어머니? 네? 계좌가 별로 안 좋을 것 같은데요. 신통치가 않아 보여요? 오래 기다려도요? 아니요, 어머님 지금 올해 시작하셨죠? 네네. 계좌 손실이죠? 지금은 손실인데 아직 매도를 안 한 거는 수익이 좀 많이 났거든요. 여러 그럼 개가. 잘하셨네요. 네, 대형주가 이제 손실이죠. 자, 우선은 네.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이게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은 꾸준해요. 네. 근데 꾸준한데 이게 등락이나 실적에 대한 추이를 보게 되면 네. 2016년도에 최고 실적을 보이고 나서 그 다음에 바로 적자, 대규모 적자가 났거든요. 네,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나서 확인을 이게 2019년도에 2,700억까지 했다가 올해하고 그러니까 네. 작년하고 올해하고 실적의 추이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네. 이 변화폭의 추이가. 근데 이제 네네. 이 친구는 예상대로만 진행이 되면 내년부터는 이제 성장을 할 수 있을 걸로 예상을 하고 네. 있는데 네. 지금 구간에서는 월봉 차트를 보게 되면 아직까지는 박스 네. 구간이에요. 네. 이렇게. 그러니까 3만 원대 어머님이 매수하신 단가가 고점 자리대고요. 네. 하단 자리대가 2만 원대 초반이에요. 예, 예. 그럼 거기서 중심을 딱 그으면 한 2만 8천 원대가 나오거든요. 네. 그 자리대를 우선적으로 지지를 해주는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때 그러면은 추매를 해도 될까요? 그 정도 때 되게 되면 한 10% 정도는 더 5%시니까 네, 배로. 길게 봤을 때 하셔야 돼요, 어머니. 예. 긴 관점이에요, 이거는. 네네. 그때 되면 한 5%에서 10% 정도는 추가 매수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만약에 그러면은- 안 올라온다라고 하게 되면, 네. 안 빠진다라고 하게 되면, 요 부근에서 이제 가격 조정이 3만 원 초반에서 가격 조정은 마무리가 되고, 네. 기간 조정으로 좀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매물 소화는 좀 거쳐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그러면은- 추가적으로 이렇게 급등이 나오거나 하는 것보다는 네. 당분간 4만 원에서 3만 원 이렇게 박스권역으로 좀 진행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보유를 하고 기다리는 전략 5%시니까 네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은 중장기로 가져가야 되죠? 지금은 일단 어차피 1월 달에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네. 단기간에 저렇게 확 올라가지는 못할 것 같아요. 네. 그럼 지금 좀 느긋하게 기다리셔야 되겠죠? 네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성공 수고하세요. 투자하시고요. 네. 네, 일단 이 종목은 시간을 좀 갖고 느긋하게 보유하는 전략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전화 상담 받으실 수 있는 곳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전화번호 02-3153-2611 또는 2612번이고요.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입니다. 이어서 전화도 연결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천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CS 윈더요. CS 윈드 매수가 비중이 어떻게 될까요? 네, 수가가 82,000원 40%요. 82,000원에 40%요? 네. 알겠습니다. 이 친환경 관련주들, 신재생 종목들도 정말 변동성이 심하기도 하고 기대만큼 잘 가주지 않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도 조정이 좀 개파락이 나왔다가 그래도 양봉으로 좀 방향을 틀었습니다. 정재훈 위원님이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CS 윈드가 윈드타워 쪽에 있어서 기술을 좀 가지고 있죠? 네. 주가가 우선 많이 올랐죠? 여보세요? 많이 내렸죠?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어요. 아버님은 이렇게 여기 고점에서 이 10만 원에서 8만 원까지 많이 빠졌다라고 보이시잖아요. 네. 근데 그것만 보시는 게 아니라 과거의 주가가 얼마부터 얼마까지 올랐는지도 보셔야 돼요. 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최저가로 보니 7,000원인데 그냥 대충 퉁쳐갖고 10,000원으로 하자고요. 10,000원. 네.
10,000원대에 있던 주가가 10만 원대까지 올라갔어요. 그죠? 네네. 그럼 1000%가 올라갔네요? 네. 그럼 많이 올라간 거잖아요. 네네. 그럼 많이 올라간 만큼 기간이란 조정 기간도 필요할 거란 말이에요. 그죠? 네네. 네네. 그러면 지금 CS윈드는 그린 뉴딜의 중심적인 있는 기업이고 풍력 쪽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실적이 좀 꽤나 괜찮더라고요. 네네. 그럼 주가가 추가적으로 하락을 한다거나 그런 부분들보다도 어느 정도 이 박스권역에서 매물 소화를 좀 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러면 지금 올해 3월 달에 57,000원대까지 밀려 내려왔었는데 네. 최악의 경우는 뭐 요 자리대에서부터 상단으로 볼 수 있는 자리대가 약 한 9만 원 정도 좀 볼 수 있겠네요. 네네. 그 정도에서 박스권역으로 좀 매물 수화 과정을 거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요? 그러면 지금 네. 구간에서는 보유를 하는 게 더 맞겠다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네. 보유를 하라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시간이 좀 소요가 될 거예요. 82,000원에 매수를 하신 거잖아요. 네네. 그리고 한 번에 매수를 하신 거고, 네네. 그럼 아니, 단기로 보셨던 거고, 추가를 조금 했어요. 추매를. 추가 매수를 하신 게 82,000원 단가세요? 아니, 처음 매수가는 한 85,000원, 84,000원 정도? 그리고 좀 많이 빠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7만 원대 정도에서 추매를 했어요. 그러면 아직까지 이게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40%면 네. 제가 그냥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요. 네. 기존에 예를 들어서 20%를 매수를 했어요. 85,000원대. 네네. 그리고 만약에 추가 매수인 게 7만 원 부근에서 20%를 만약에 하셨으면 40%가 되잖아요. 네네. 추가 매수를 하신 물량 같은 경우를 좀 보게 되면 한 7만 8천 원에서 8만 원 정도 있잖아요. 네네. 그 정도가 오게 되면 추가 매수한 물량만큼만 좀 덜어주세요. 절반은 매도하라고? 그러니까 추가 매수했던 거를 아버님이. 네네네. 그러니까 제가 얼만큼 추가 매수했는지 모르니까. 네네네. 그리고 다시 빠져서 7만 원 이하로 오게 되면 네. 그 매도했던 거를 다시 분할로 좀 매수를 하세요. 그럼 좀 단가가 낮아지겠죠? 그렇죠. 그럼 그렇게 되면 수익을 조금 어느 정도 내고 나오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좀 그렇게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네, 아버님 비중을 좀 대응을 해가면서 이 종목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좀 내려와 있는 상황이니까요. 잘 보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문자 상담 한번 보겠습니다. 보내주신 종목은요. 모비스 보내주셨습니다. 매수가 3,000원에 비중 5%입니다. 이 모비스라는 종목도 전망 되게 좋다고 많이들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매수가보다 살짝 아래에 있고 아마 어제 오늘 많이 떨어져서 문자를 보내주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정재훈 의원님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좋게 보죠. 모비스가 주유소에서 제가 언급해드린 종목이에요. 투자 포인트를 명확하게 좀 알고 보셔야 됩니다. 단기로 들어가셨다면 되게 지루하실 거예요. 모비스는 일단 수혜로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인공태양 쪽에 있어서 이 기술력을 좀 상당히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근데 본업 자체는 성장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시간적인 부분들이 조금 필요해요. 그 부분들이 있고 우선 모멘텀이 좀 될 수 있는 거는 5월 달에 지금 핵융합 발전에 있어서 이 컨퍼런스가 좀 있어요. 5월 달에 좀 있고 이번 달에 6월 달에는 자회사인 ADM 테크놀로지의 상장이 있어요. 그러면 그 상장을 했을 때의 자회사의 상장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있어서 어떤 이 지분법 평가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부분들의 자회사 쪽에 투자를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본업에 대한 부분들은 좀 시간을 두고서 성장을 해 나가는 그런 부분들이지만 자회사 쪽에 있어서의 성장이 좀 상당히 좋은 그런 기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금 바꿔서 얘기하면 창투사적인 그런 분위기? 뭐 그런 분위기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투자적인 관점에서는 보셔도 괜찮아요. 괜찮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 아마 자회사 중에 인공지능 쪽에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도 있어요.
그 회사의 결과물이 올해는 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뭐 매출에 있어서는 크게 미미한 그런 정말 의미 있는 그런 부분들은 아니지만 첫 매출이라는 거,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사업적으로 진출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이 좀 있어요. 변동성이 좀 있는 상황이고, 지난주 금요일 날 이 11%대 급등을 했던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국책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결과가 좀 하기로 이제 진행이 됐죠. 그 부분들 때문에 영향이었었고, 4월 달에 있어서의 급등이 나왔던 그런 부분들은 자회사의 상장 부분들이 승인이 났어요. 그 부분들 때문에 올랐다가 빠지는 그런 부분들인데, 지금 뭐 3,000원 부근에서 매수를 하셨다라면 뭐 크게 하단 자리 때는 닫혀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크게 우려하실 필요성은 없지 않나. 기존 쪽에 보유를 해 보셔도 아마 4월 9일에 형성돼 있던 저 고점 자리 때 넘어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투자적인 부분들을 좀 보셨다라면 좀 더 보유를 해보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뭐 비중도 적으신 편이고 지금 매수 단가도 많이 차이 안 나니까요. 기분 좋게 보유하시면서 수익 실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예, 세트론이요. 셀트리온이고요. 매수가 비중이 어떻게 될까요? 예, 10%고요. 네, 예, 25만 8,200원이. 25만 8천 원에 비중 10%요?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이 셀트리온이 어제도 상담이 왔었고 오늘도 옵니다. 공매도 영향 안에 가장 좀 타격을 받는 종목으로 언급이 계속되고 있었는데 오늘은 셀트리온뿐만 아니라 그룹주들도 좀 반등이 나오거든요. 그래도 아직 매수가와는 지금 매수가가 큰 차이 안 나는 상황이라서 또 고민되시나 봐요. 정재훈 의원님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선생님. 또 두 번 만나기 반갑습니다, 선생님. 예. 아버님 이거 예. 단기적으로 좀 보셨나요? 예, 예, 예. 단기적으로 좀 보셨다라면 예, 비중이 10%시잖아요. 예. 이제 하락을 하고 난 이후에 반등이에요. 사실 이 셀트리온이 낙폭과대로 좀 빠졌어요. 빠진 예. 부분들이 있어서 절반 정도 되돌림이 나오게 되면 한 28만 원대 정도 되거든요. 예, 예. 그 정도에서 분할로 차익하고 나오세요, 일단은. 팔고 나오라고요? 네. 근데 그 전에 산 거 지금 많이 떨어진 것도 있고 해서 이거를 본전 차릴까 해서 10% 추가 산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이 떨어져서.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예, 예.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님? 갖고 가볼게요, 그러면. 네? 야, 목표가는 좀 더 많이 가져가려는데, 금액이 거기까지 안 가는 건가요? 더 올라가서. 우선 아버님 보셔야 될 거는 예. 셀트리온이 일단 추세가 꺾였어요. 그죠? 예. 아버님이 말씀하신 단기로 보셨다고 하셨어요. 예, 맞습니다. 단기로 봤으면 단기로 보셔야지 무슨 목표가가 뭐가 중요해요. 하락을 했을 때는 기술적 반등의 절반 되돌림이에요. 그땐 기계적으로 매도입니다, 분할로. 한번 물어봤습니다. 예, 아시겠죠? 예. 성공 투자하시고요. 예, 고맙습니다. 예. 네, 셀트리온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다음 전화 바로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제넥신요. 제넥신이요. 매수가 비중이 어떻게 될까요? 10만 원에 20%. 10만 원에 20% 비중 갖고 계십니다. 언제쯤 매수하셨을까요, 어머니? 네.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조금 됐어요. 일단은 최근은 아닌 네. 걸로. 네, 알겠습니다. 정재훈 의원님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어머니 이거 안녕하세요. 언제쯤 매수하셨어요? 이건 한 2주 됐나 봐요. 응? 한 2주 됐나 봐요. 2주? 2주일 정도 되셨어요? 2주. 네. 2주 때 이 네. 주가가 올 수가 없는데. 그러면 어찌됐든 간 4월 달에 매수를 하신 건데요. 네. 그러면 올랐는데 매도를 안 하셨어요, 어머니? 매일 했다가 또 들어갔어요. 매도했다가 또 들어갔어요? 네, 또 들어갔더니 또 내려갔어. 오늘 올라가네. 어머니 선수시네? 그럼 위에서 판 게 얼마에 파셨어요? 10만
그때 10만 400원인가 샀어요 그때. 그러니까 10만 맞아요. 400원에 사셔갖고 얼마에 파셨어요? 손해보고 팔았어요 조금 12는. 손해보고 파셨. 12 팔았어. 제약주 안 좋다거든. 네. 자, 어머니 이거 지금 제넥신 단기적으로 들어가신 거세요? 네, 그냥 한 몇 달 동안 들어갔는데. 네? 아우, 자, 일단 어머니 보셔야 될 게 무슨 말씀인지 잘 제가 이해를 못 하겠는데, 네. 어머니 이게 그 코로나 백신이나 이 부분들 때문에 매수하셨으면 시간이 오래 걸릴 거예요, 제넥신은요, 어머니.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만 하셔야 되는 상황이에요. 어머니 보니까 단기적으로 들어가신 것 같아요. 네네, 단기를. 단기적으로 좀 들어가신 것 같은데, 그냥 적당하게 어머니 수익 내고 나오셨으면 좋겠거든요. 네, 단기적으로 좀 들어가셨으니까, 네. 한 10만 5천 원 그 정도 오게 되면 5% 수익 정도 나셨으니까 일단 매도하시고 좀 안전한 걸로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머니 변동성이 좀 제약바이오 쪽 섹터는 좀 클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어머니? 네, 그래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변동성이 좀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물리더라도 실적 기반으로 계속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섹터들. IT. 어머니. 네. IT 쪽이나 네. 정부 정책주들, 건설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게 더 나아요. 아시겠죠?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IT 있는데요. 은근슬쩍 네, 종목 상담도 안 돼요, 어머니. IT 없으면 건설주. 예, 예. 성공 투자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자 짧게 하나 보겠습니다. 종목은요, GH 신소재 보내주셨고요. 매수가가 11,000원에 비중 50%입니다. 와, 지금 정말 손실 큰 상황이고 비중도 50%면 많거든요. 의원님 도와주시죠. 11,000원에 50%를 매수하는 데 가서 이 GS 신소재가 뭐 하는 회사인지는 부직 만드는 회사네요. 자동차 쪽에 있는 기업인데요. 우선 1분기 실적이나 뭐 이런 부분들은 그냥 전향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쉬운 부분들은 지난 실적들을 보니까 매출에 대한 성장이 있는데 작년은 좀 줄어들었어요. 매출은 늘어나지만 영업이익 자체가 좀 줄어드는 그런 모양새가 나왔는데 이런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올해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주가에 대한 수준 자체가 좀 상당히 비싸게 매수를 하셨어요. 지금 보면 이게 테마성 흐름들로 좀 볼 수가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기술적인 반등을 좀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이 자리대에서 문의를 하셨다는 것 자체는 손절을 못 하셨기 때문에 문의를 하신 거거든요. 당분간 매물 소화는 좀 거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면 아마도 8,000원대 중반? 뭐 한 8,000원에서 한 8,500원? 좀 러프하게 그 정도까지 좀 반등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으니까 그때 정도 되면 다시 한번 좀 문의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손절 타이밍도 좀 놓치셔서 다음에 또 다시 전화 주시길 바랄게요. 저희 마감 예상 체결 지수 보겠습니다. 네, 코스피부터 보겠습니다. 현재 0.56% 상승하고요. 3,144.66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분봉상의 흐름으로 보겠습니다. 장 초반에는 굉장히 겁이 났었던 장이었는데 그래도 오후장 들어서 점점 기운되면서 3,147포인트까지 지금 올라가 있었던 고점의 상황까지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수급 상황 보겠습니다. 오늘 개인들이 매도해주고요. 또 코스피에서는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옵니다. 1,866억 원 매수 우위 보여주고 외국인도 팝니다. 1,201억 원을 매도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1위부터 5위까지만 보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로 매수세 들어와주면서 0.86% 상승하고 SK하이닉스, LG화학이 0.38%, 0.88% 각각 상승합니다. 삼성전자 우선주와 네이버도 0.5% 안팎의 상승세 나타내면서 견조한 흐름 나타내고 있고요. 다음은 코스닥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코스닥은요, 현재 967.17포인트 비슷한 수준으로 코스피와 함께 상승하고 있고요. 0.56% 상승합니다. 분봉상의 흐름으로 역시 보겠습니다. 장 중에 굉장히 많이 출렁했었는데요. 그래도 지금은 967포인트까지 고점 올라가면서 고점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수급 상황 보겠습니다.
개인만 매도하고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옵니다. 개인이 662억 원, 기관이 385억 원, 외국인이 263억 원 각각 매수 우위 보여주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1위부터 5위 확인하겠습니다. 셀트리온 그룹주들 오늘 좋습니다. 4.27%, 3.01% 상승하는데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 오늘도 기술적인 반등이지 않을까라는 평가가 있었고요. 카카오게임즈 3.09%, 코프로비엠이 3.05% 상승합니다. 펄어비스는 0.18% 상승하고요. 6위부터 10위 확인해 보겠습니다. SK머티리얼즈가 2.08%, HAB가 4.10%, CJ ENM이 3.18%, 또 스튜디오 드래곤도 3.55% 상승하면서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부터 10위까지는 모두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네, 오늘 장 이렇게 마감이 됐습니다. 내일 휴일을 앞두고 좀 걱정이 오전장에는 많았었는데 그래도 장 막판에 들어가면서 종목들이 많은 반등을 보여줬었습니다. 앞으로 5월 증시 분위기 어떻게 될지도 좀 궁금한데요. 일단 오늘 장은 어떻게 보셨을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오늘 장 어떻게 보셨나요? 후달리면서 봤어요. 시장이 참 이게 방송이라서 욕 나오는 시장이에요. 사실 이 공매도가 다시 시작이 됐고 공매도가 시작이 되면서 시장은 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는데 수급 자체가 이미 꼬여 있는 그런 상황들이었었어요. 장중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 코스닥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오늘도 외국인 쪽에 매도가 출회가 됐고요. 6거래일째 연속적으로 매도가 좀 나와주는 모습이고요. 기관은 오늘 매수로 좀 전환이 됐어요. 투신 쪽과 연기금 쪽에 최근 여전히 매수가 좀 유입이 되는데 수급적인 부분들은 좀 계속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연기금이 거래소 주간에 이제 2거래일 연속적으로 매수가 들어온 날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쭉 매도를 일관됐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다시 이제 매수가 들어와 주는지 그 부분들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오늘 연기금 쪽에서 매수가 유입이 됐어요. 사실 코스닥 시장은 연기금 쪽에서 꾸준하게 매수가 들어왔다가 매도로 좀 전환이 됐었거든요. 근데 다시 오늘 재매수가 들어와주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우선 이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거래소 같은 경우는 외국인 쪽에 있어의 수급, 그다음에 코스닥 쪽 같은 경우는 연기금 쪽에서 매수가 유입이 되는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그 부분들이 계속 이어지면 시장은 어느 정도 좀 괜찮지 않을까, 종목으로 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아까 이 많이 밀려 내려오고 있던 상황에서 원고를 적었던 상황이라 낙폭과대로 진입을 하고 있어요. 특히나 코스닥 150 쪽의 지수는 단기 낙폭과대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도를 하는 것보다는 보유가 맞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그다음에 기술적인 반등의 타이밍을 노려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중기적인 하락 상승 추세 때가 꺾여지고 내려간 이후에 마찬가지로 코스닥 150도 박스예요. 근데 그 박스 구간이 1300대 초반대에 진행이 될 거냐, 아니면 더 크게 이 1200 이하권역에서 박스를 보일 거냐, 이게 관건일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지수는 박스라는 거, 그리고 어찌됐든 간에 오늘 반등이 좀 나와줬기 때문에 시장의 흐름들은 아직 여전히 박스권이 유효하다라는 거. 거래소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래소 시장도 여전히 박스예요. 여전히 박스로 좀 봐야 된다라는 거. 그러면 상승이나 하락이나 제한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장 초반에 변동성이 좀 상당히 클 거예요. 거기에서 굳이 심리를 깨질 필요성이 없다라는 것까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공매도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계속 봐야 되겠죠.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삼성엔지니어링이나 이런 기업들 공매도 프로그램 매도가 좀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프로그램 매도 추이는 좀 각자 종목별로 좀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공매도 같은 경우 프로그램은 대부분 나와요. 프로그램으로 좀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에 대한 매매 현황 추이는 실시간으로 좀 나오니까 그 각 종목에 매수가 들어오는지 매도가 들어오는지, 그리고 매도에 대한 규모가 얼마나 큰지 적은지 그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보게 된다라면 공매도에 대한 부분들까지 좀 일정 부분들은 체크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니까 그 부분도 좀 감안해 가셔가지고 트레이딩이 됐던 투자에 됐던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그런데요. 지금 코스닥에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보면 오늘 다 반등이 좀 크게 나왔었잖아요. 이게 공매도 두려움이 어느 정도 이제 좀 벗어나게 된 건지 아니면 정말 기술적인 반등으로만 봐야 되는지 궁금해요. 글쎄요, 공매도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하루 딱 나오고 많은 부분들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 시장에 있어서 저점이 나왔다, 뭐 이렇게 단언하기에는 좀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만약에 저점이 나왔다라고 보여진다라면 정말 뭐 대량 거래가 좀 터져주거나 장대 양봉이 나와주거나 뭐 그러한 모습들을 좀 보여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러한 모습들은 아니거든요. 뭐 셀트리온 그룹주들 봐도 그렇고요.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는 이게 바닥이다 이런 부분들보다도 일단은 기술적 반등이 들어가는구나, 그렇게 좀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아직 좀 판단하기에는 이른 듯한 느낌입니다. 그러면 마감된 지수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피부터 보겠습니다. 0.64% 상승했고요. 3,147.37포인트로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닥 보겠습니다. 0.56% 상승하면서 967포인트, 그래도 950선 이상 올라와 주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원달러 환율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 원달러 환율이 10원 넘게 상승하면서 시장이 굉장히 좀 불안한 모습 보였었는데 오늘은 1원 40전 정도 내려갑니다. 1222원 60전 이렇게 마감이 됐습니다. 자, 저희 이제 종목 상담 또 이어가 봐야겠죠. 전화번호 02-3153-2611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도 열려 있습니다. 이어서 그러면 상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안 들리시죠? 들려요. 들리시군요. 네, 어떤 정보 궁금하실까요? 에어 부산이요. 에어 부산 궁금하시고요. 매수가 비중이 어떻게 될까요? 3,870원에 15%요. 3,800원에 15%. 네네.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19 이후의 기대감으로 에어부산 매수하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럼에도 주가에는 그런 기대감이 좀 이미 선반영이 됐는지 아니면 반영이 크게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재훈 의원님 상담 도와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에어부산을 매수를 하셨는데요. 네. 어머니 이거 길게 보신 건가요? 한 6개월 정도 봤는데요. 몇 개월이요? 6개월. 6개월 정도? 예. 제가 3월 달에 이걸 매수를 했거든요. 3월 달에요? 네, 매수하고 조금 올라갔었거든요. 그러더니 네. 그냥 내려가가지고. 네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서. 계속 기다려도 되겠는지 싶어서요. 지금 이게 올라가는 것도 없고 빠지는 것도 없죠? 네, 그냥 거기서 왔다 갔다. 그죠? 조금씩. 그러면 네네. 이거를 비추세라고 얘기를 해요, 어머니. 네. 그냥 횡보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네. 자, 그러면 이제 코로나가 올해 끝날 수 있을까요, 어머니? 올해 못 끝날 것 같아요. 못 끝날 것 같아요? 네. 그럼 항공주 끝이네. 일단 첫 번째 탈락. 그럼 두 번째 한번 볼게요. 네. 저기 몰디브였나 어디였나 보니까 네. 백신 관광하죠. 네네. 그런 거 일단 좋은 거 하나. 네, 두 번째는 이 백신을 맞은 사람 같은 경우는 여행을 할 수 있게끔 허용한다고 하죠. 네. 그럼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서서히 바닥은 좀 탈출해 나갈 수가 있겠네요. 네. 그래도 아직까지 이 에어부산 예전처럼의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내기에는 다소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죠? 네네. 그리고 작년에 에어부산은 대규모 적자였어요. 네네. 실적이 안 19년도 좋아요. 또한 마찬가지로 적자였어요. 네. 그죠? 네. 그러면 이 친구가 정말 턴어라운드가 되는지 여부는 지켜봐야 돼요. 네. 그죠? 네. 왜냐하면 작년 같은 경우는 적자가 났던 건 코로나 때문에 적자가 났다라는 건 이해를 하겠어요. 네. 근데 2019년도에 뭔지는 모르겠지만 적자가 났어요. 380억. 네. 그럼 얘가 뭐 때문에 이게 적자가 났는지도 체크를 해봐야 될 거란 말이에요. 네. 어머니 체크해 보셨어요? 아니요. 저도 이게 왜 적자가 나는지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네. 그럼 어찌됐든 간에 올해의 실적 봤을 때 적자 폭이 좀 줄어들거나 네. 그런 부분들이 진행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 전환사채도 좀 발행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유동성이 좀 부족할 수도 있어 보여요. 네.
유동성이 부족하거나 하게 되면 뭐 유상증자를 하거나 사체 발행을 하거나 할 수도 있겠죠? 네. 그 부분들도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오히려 항공주를 한다라면 좀 큰 것들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안 그러면 올라가서 지금 안 하신 거잖아요. 안 올라가서 지금 매수하신 거잖아요. 네네네. 그죠? 대한항공도 못 올라가고 있죠? 네. 그러면 에어부산도 마찬가지로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럼 지금은 이제 그냥 관망이에요, 어머니. 지금 관망. 아, 그냥 관망하고 있어요. 방향성이 안 나왔으니까 네. 지금 그냥 관망이 맞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종목이 갑작스럽게 이렇게 변동이 생길 수도 있어요. 네. 그럼 뭐 4,000원대 위로 올라가게 되면 네. 좀 저는 챙기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 예. 아, 저 매수가만라도 그냥 매도하고 싶어서. 왜요? 6개월 정도 네. 보셨다면서. 아유, 너무 안 가니까 에이. 그대로 있어서. 네. 5개월 20일 동안 횡보했다가 10일 동안 올라갈 수도 있어요, 어머니. 네. 성공 투자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일단 관망 의견 주셨습니다. 다른 항공주 가지고 계신 분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아, 네. SK 하이닉스인데요. 네, SK 하이닉스요. 매수가 예. 비중이 어떻게 될까요? 네, 매수가는 13만 원이고요. 네, 비중은 10%인데 네. 네, 제가 이것을 한번 사봤는데 이걸 목표가를 어느 선까지 갖고 가서 팔아야 될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정재훈 네. 의원님이 목표가까지 제시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어저께 사셨어요, 어머니? 네, 어저께 어떻게 다 샀는데 비싸게 사는 것 같아요. 어저께 산 중에서는. 아유, 비싸게 사시긴요. 15만 500원에 사신 분들 분명히 있을 건데. 단기적으로 보셨어요? 그냥 이게 올라가더라까지 이번에는 조금 올해 조금 가을까지 좀 갖고 가보려고 하는데요. 네. 그 목표가를 얼마를 보고 가야 할지 그게 궁금해서요. 지금 보면은요, 어머니. 네네. 잠깐 실적을 한번 봐볼게요. 예. 이게 과거에 지금 최근에 얘기가 나오는 게 반도체 쪽에서 빅사이클 얘기가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과거에 또 나왔던 시기가 2018년도에 빅사이클이 있었어요. 예. 근데 그때 당시에 영업이익이나 그런 부분들 보기 20조예요. 네. 20조가 나왔거든요. 예. 근데 올해 일단 예상하는 거는 예상치는 변할 수가 있는데 네. 12조대를 예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컨센은. 그럼 과거에 2018년도에 빅사이클보다는 안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렇죠. 예. 그죠? 그럼 그거 일단 하나. 예. 근데 또 보게 되면 4월 달에 반도체 가격이나 이게 또 올라갔어요. 예. 그러면 지금 주가는 2018년도에 고점을 넘어서 있는 그런 상황들이란 말이에요. 예. 근데 주가의 반도체 가격은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 반도체에 대한 쇼티지라든가 이런 얘기들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죠? 예, 예. 그럼 주가나 이런 부분들 놓고 봤을 때 이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예. 비싼 가격은 아니에요, 어머니. 하이닉스가. 예. 그럼 이제 일단 전략을 보면 네. SK 하이닉스 일단 박스권으로 일단 보세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13만 원에 잘 사신 거거든요. 예. 그럼 이제 반등이 나올 거 아니에요. 예. 14만 원대 후반에서 15만 원 정도 오게 되면 절반만 파세요, 어머니. 15만 원 정도 되면 절반이요? 14만 5천 원에서 15만 원 정도. 예. 그 정도가 예. 오게 되면 절반 정도 챙겨 놓으시고 예, 예. 이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어머니.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게 그냥 올라가 버리잖아요. 네. 그럼 딴 거 하시면 되니까 아쉬워하지 마시고 예. 올라가면 더 그냥 갖고 가게 그냥 더 가게 내버려 두세요. 네. 대신에 이제 거길 찍고 다시 밀리잖아요. 네네. 그럼 14만 원 밑에서 다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14만 원 밑에서요? 그러면 그때 다시 매도했던 네. 거를 분할로 조금씩 모아가세요. 아,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하이닉스가 한 16만 원, 17만 원은 가야 된다고 봐요, 저는. 네. 17만 원 정도는 무난하게 움직일 것 같은데 예. 업황 사이클은 계속적으로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린 거니까 좀 참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고맙습니다. 예. 네, SK하이닉스는 계속 박스권 안에서 유동적인 대응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자, 저희 1시간 동안 여러분의 종목 고민 해결해 드렸는데요. 채택이 안 되셔서 아쉬운 분들도 있으실 것 같고요. 꼭 내 종목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과 이야기 나눠보고 싶으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될 것 같은데요. 서울경제TV 마감임박 이렇게 검색하셔도 되고요. 어려우시면 옆에 QR코드 찍고 입장하시면 되니까요. 이쪽에 들어오셔서 아쉬운 많은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수고해주신 정재훈 의원님은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마감임박 60분의 승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